최종병기 김병기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명단이 충격입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차주에는 우리 진영에 좋은 이슈가 많을 이유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새해 여권의 권력지형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김 원내대표가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연일 비위 의혹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벌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현재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갖고 주변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기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조승래 사무총장, 이른바 1인 1표제 때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이현주 최고위원 등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네, 빨리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야 합니다. 관련해 현재 전국 분석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으로 큰 화제가 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뭐 신기해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계속 반복되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시간 보니까 뭐 3만 명, 4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뭐 즉흥적으로 관계 기관장들 불러서 질문한 것 같지만 그 전날 이미 보고를 다 받고 공부를 꽤 하거든요. 공부를 꽤 해서 질문할 것을 다 미리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하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공공기관도 있고 대통령도 아마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이 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뭐 어떤 거고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하고 뭐 뺄 건 빼고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이 업무 파악했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 되는 거고 뭐 누구는 뭐 그 전날 늦게까지 술 먹고 10시에 출근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 기관장들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낙하산 이야기도 듣고 업무 파악 안 된 상태에서도 밑에 지시하고 보고만 올라오면 사인만 해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대통령한테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깨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장한테도 도움된다. 다만 대통령의 합법이나 이런 게 부드럽지 않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깨는 듯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너무 또 대통령 합법이 조금 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대통령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 감안 다 했을 때는 저는 뭐 괜찮았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정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귀찮겠죠. 대통령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사실은 쭉 해왔던 겁니다. 공개를요? 아니요. 그런 식의 어떤 토론과 논쟁을. 그래서 준비 안 된 뭐 보좌관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깨졌다는 얘기를 소식 들었거든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누더기 아니냐, 이럴 거면 왜 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늦게나마 다행이다. 어쨌든 여당이 이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예규라는 거 들고 나왔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위헌 논란 이런 거 다 없애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1심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헌이 제기되는 소재가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는 바람에 뭐 한쪽에서는 누더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거는 민주당 입장으로는 최선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오늘 아마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했을 건데 위헌 법률 신청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안 민주당 법사위 안으로 갔으면은 저는 법원이 받아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이 스탑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만일 법원이 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럼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그런 거 봤을 때는 도박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헌 소지를 조금 논란이 됐던 건 걷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다가 법 여권인 조국 혁신당도 이거 위헌 소지 있다고 얘기했고 뭐 참여연대에서도 위헌 소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어떤 안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해야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예. 그걸로. 예. 그러나 결정이 되면 예. 거기에 따라 따르는 게 정당입니다. 예. 근데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무소속이고 본인이 계속 그 강성의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나 이야기를 해서 그걸 어필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다고 보이고요. 박주민 의원은 네.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선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서울시장에 나가기로 네. 결정을 했는데 당내 경쟁자인 정원호 구청장이 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정치적 도기로 해석을 하네요. 정치는 원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우리 일이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네. 이 누더기 법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지지층들한테 어필해야죠. 예. 박주민으로서. 예. 그리고 내가 이거 기권한다고 해서 대세가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기권해서 그 나중에 경선에서 나한테 표줄 사람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통일교 특검. 야당이 당황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처음에 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예. 정청래 대표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연결고리 삼아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가 아마 야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며칠 아니까 바꿔버렸어요. 예. 여당에서. 그럼 받겠다.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여당만 있을까요? 예. 저는 야당이 훨씬 많이 관여돼 있다고 봐요. 예. 그거 아마 야당 의원들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차 싶어가지고 좀 놀랬던 것 예. 같거든요. 그런데 통일교뿐만이 아니고 신천지든 어디든 간에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법률적으로도 무조건 뿌리 뽑아야죠. 안 되는 예. 거고 예. 그렇다면 예. 이참에 그건 뿌리 뽑아야 된다. 예. 여야 가리지 말고 예. 그럼 특검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이거는 예. 아마 예. 여론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마저 거의 70%가 해야 된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를 당 지도부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청와대에서 한마디 했다고 당이 그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없다고 보고요. 이야기는 했겠죠. 예. 그러나 당도 생각은 있었다. 그게 정청래 대표가 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예. 그 말 할 때부터 나온 아, 거기 그래요? 때문에 예. 저 같은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네. 민주당이 이게 받는 게 맞다. 예.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순리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의혹은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련입니다. 윤용호, 녹취록 등에서 거론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 인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등 단지 연락을 담당한 정도에 불과하고 뚜렷한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재가 윤석열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짙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 특검처럼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즉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수록 민주당은 특검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리는 전세 역전에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